안녕하십니까. 찬스 미팅을 하게 된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정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산화가 답이다 라는 한 문장으로 저의 생각을 표현해 봤는데요. 저는 유산화를 시작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대에 서서 리더님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건 처음인데요. 꽤 오래 걸렸죠? 지금부터 돌고 돌아온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에 운이 좋게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요. 남들이 먹고 노는 줄만 아는 비서일을 6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성에 맞지 않는 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더 커졌는데요. 선배들을 보니까 계속 그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직업으로 저를 먹여 살려야 할까라는 막연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을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은 답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격증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원으로 달려가서 밤 10시, 11시가 넘도록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꽤 많은 자격증이 종류별로 있죠? 막 세고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땄을까요? 제가 모두 가지고 있는 자격증 맞습니다. 이 자격증을 따면 좀 부족한 것 같고, 저 자격증을 따면 그 자격증이 저한테 적성에 맞지 않아 제2의 직업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저에게 자격증도 해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남편과 사내 연애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행복했지만 육아는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24시간이 근무 시간이었고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미룰 수도 없고 심지어 도망가고 싶었는데요. 도망갈 수도 없더라고요. 저 혹시 지금 아파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 됐습니다. 자격증의 수만큼이나 이렇게 많이 아팠는데요. 여기 보면 꽤 많은 질병들이 보이시죠? 제가 모두 자격증처럼 가지고 있던 질병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아팠던 저는 그래도 아이들은 잘 키워야겠기 때문에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고 외벌이인 남편만이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 절약밖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남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동네에 남아도는 아줌마. 네.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되는 기분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저는 유산화를 만났는데요. 혹시 유산화 제품 드셔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많으시네요. 제품 정말 좋죠? 네, 저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프던 제 몸을 180도 바꾸기에 충분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 제안을 저에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바로 시작했을까요? 네, 저는 예상과 다르게 바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돈까지 벌 수 있다고 하니 네트워크에 단점만 없다면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처음에 설명을 들으니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보고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면 그때 그만두지 뭐 라는 생각으로 저는 쉽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단순하거든요. 하지만 저의 남편은 저와 다르게 1년이 넘도록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뜻에 굽히지 않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트레이닝도 받고 석세스 코어도 하면서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 컨벤션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드가 되었습니다. 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네, 인생은 누구의 말처럼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갑작스런 해외 발령으로 저는 생애 처음으로 베트남이라는 곳에서 해외살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린 탓에 남편과 떨어져 살 수 없어서 저 한 2년만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저는 그 시간이 아주 금방 갈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황선희 스폰서님과 김병우 스폰서님이 와주셔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는 제가 웃고 있지만 해외 생활이 저에게는 꽤나 답답하고 무척 외로웠습니다. 그때마다 종종 와주시는 황선희 스폰서님으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베트남에 가기 전에 저는 유산화를 열심히 배운 덕에 베트남에서도 씩씩하게 유산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도 없고 시스템도 없는 곳에서 저 혼자 유산화를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저는 화장품 유통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법인을 세우고 17명의 현지 직원들을 뽑아서 회사를 함께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꾸려나가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건비, 물류비, 세금 등 각종 비용과 절차로 인해서 저는 계속 지쳐갔고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유산화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코로나. 정말 살면서 저희 부모님도 처음 겪으시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베트남에도 터졌습니다. 정말 터졌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급하게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고 저도 며칠 만에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회사, 주변 정리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한국이었고 5년이라는 공백의 시간과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코로나가 좀 풀려서 사람들이 좀 자유로워지면 그때부터 천천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은 늘 저와 생각이 좀 다르세요. 5년이나 쉬었는데 맨발 벗고 뛰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뭘 천천히 하냐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감각을 다시 찾기 위해 저는 시스템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배워가고 다시 익히는데 또 스폰서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리더님, 우리는 12월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골드 트레이닝 들어오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스폰서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아주 용감하게 골드 트레이닝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파트너들을 후원하고 찾아다니며 라인을 잡아가면서 저는 드디어 정말 꿈에 그리던 골드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된 거 맞습니다. 11월은 저에게 행운의 달입니다. 11월에 유산화를 만났고 11월에 골드가 됐고요. 11월 처음 이렇게 본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이 사진은 올해 8월 미국 컨벤션을 다녀온 사진인데요. 파트너들과 팀원들과 함께 가서 더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그제 골드로 무대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걸어보기도 하고 유산화의 문화도 체험하고 제가 그렇게 자료로만 사진으로만 보던 유산화의 제조시설도 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이 끝나고 팀원들과 함께 제주도가 아니라 하와이 여행을 갔는데요. 정말 하와이는 하와이 하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스폰서님 찬스로 제주도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제주도를 간 사진인데요. 저는 사실 제주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습한 날씨가 영 적응이 안 되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제가 영 적응이 안 되는 표정인가요? 네, 유산화와 함께하는 여행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뭐가 최고였는지 설명드리기 너무 어렵고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졌던 리더십 서밋이란 여행이 있는데요. 앞으로 한 9일 정도 후에 저희 친정 아버지와 함께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처럼 설레어하시는 아빠를 보면서 유산하기를 난 정말 참 잘했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여행으로 내년에 남편과 함께 그리스를 가게 되어 있는데요. 유럽을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유산을 함께 가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벌써부터 남편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반대하던 남편 어디 갔을까 싶습니다. 제가 8년을 유산화를 하면서 잘한 점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폰서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있던 환경이 해외다 보니까요. 유산화에 대한 정보라든지 유산화에 대한 끈을 놓치기가 참 쉬웠어요. 그런데 스폰서님께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저와 통화를 해주시면서 유산화에 대한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셨는데요. 황선익 스폰서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도 유산화를 하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에 올인한 것인데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너무 낯선 교육과 시스템에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이 강의도 여기에 포함돼요. 막 자꾸 저를 뭘 시키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거를 취미로 한 게 아니라 일로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학생이 학교를 가듯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다 보니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선배 리더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장님이 눈을 뜰 때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정말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트너와 소통하고 만나기입니다. 저희 파트너님들은 부산, 우산, 진주, 그리고 줌으로는 미국과 베트남에 계시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멀리 있는 파트너님들을 생각하면서 살짝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정도 만만치가 않고요. 성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후원을 해야 되나? 라고 주저하고 있을 때 저는 스폰서님께 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스폰서님은 항상 리더님 가세요. 리더님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듣게 생기진 않았는데 말을 좀 잘 듣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아주 든든한 버팀목으로 저와 함께 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아진 점이 있습니다. 제가 멀리 있는 파트너들을 후원하고 만나다 보니까 왕복으로 한 2-3시간 정도의 거리는요. 옆 동네처럼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족한 점 인정한 것입니다. 제가 구멍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아닌 척하고 있어도 금방 표가 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인정하고 도움받고 고쳐나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조금씩 바뀌고 주변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는 복장을 갖춘 것입니다. 내면의 지식이나 마음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외모를 바꾸는 것은 저에게는 쉽고 빨랐습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했고요. 그랬더니 저를 일하는 사람으로 주변에서 봐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에 맞게 걸맞게 지식을 쌓아가고 자세도 잡아가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서, 영상 보고 듣기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급한 일을 처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의미 없이 지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가면 반드시 유산화를 할 텐데 그럼 난 여기서 뭘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저희 집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책장에 책들이 그득하더라고요. 장식용으로 놓아놓은 거죠. 그런데 그 책을 하나씩 꺼내보게 되었고 그리고 훌륭하신 리더님들의 강의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매일 듣고 읽고 보았습니다. 한국으로 왔을 때 유산화를 다시 시작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구멍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잘한 점만 있지 않고 아쉬운 점도 꽤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 스스로를 믿지 않고 의심한 것입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잘 되어지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거는 보지 않고 안 되는 것만 집중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무대 위에 서시는 골드님들을 보면 아, 나는 저렇게 멋진 저 자리에, 저 골드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의심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꿀팁이 생겼거든요. 알려드릴까요? 그런 생각 들 때는 한이 없습니다. 저한텐 답이 없어서 그때도 스폰서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스폰서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강의하기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음지에서는 말을 꽤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양지로 나와서 강의를 하거나 무대에 서면 엄청 그냥 얼음이 됩니다. 저 지금 떨고 있는 거 같나요? 저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대에 올라가서 덤블링이라도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부터 강의 준비를 했는데 좀 말랐습니다. 저에게 강의만한 다이어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날 잠을 못 자는 거는 당연하고요. 밥도 잘 못 먹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면서 홈 트레이닝이나 홈 미팅이나 트레이닝으로 나아지고 있는데요. 저 오늘부터는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획과 준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좀 단순하고 즉흥적이어서 열심히 그냥 하다 보면은 되겠지라는 돌격 앞으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막 밀리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또 실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자신한테 너무 짜증이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리더님들이 그렇게 수없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역시 궁해야 답을 찾나 봅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왜 내가 다이어리를 생각하지 못했나를 짚어보면 저는 다이어리 같은 건 정말 꼼꼼하고 계획적인 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눈에 안 들어왔죠. 하지만 제 단점을 보완하기에 다이어리만한 게 없더라고요. 10월부터 메모 연습하기 시작했고 2023년 다이어리는 이미 미리 사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을 키우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허우대가 멀쩡해서 소위 소도 때려잡겠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음지에서 말 잘한다고 했죠. 목소리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 체력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와 같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그렇게 아까 질병 보셨으니까 영 아닌 건 아니죠. 그렇게 운동을 싫어해서 미루다가 이제 일정이 바빠지니까요. 정말 짜증이 늘고 반사가 귀찮아지더라고요. 체력은 성공의 기본이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하루에 20분 달리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움직이는 명언인데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많은 역경을 딛고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헨리 포드가 한 말입니다. 제가 흔들릴 때, 주저할 때, 망설일 때 자주 생각하는 글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유산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